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는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지금 이제 의총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의총이 진행 중이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발언해서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을 반드시 이제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앞부분에 이제 좀 발언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신중론을 편 사람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인데요.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누군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했는데요. 의원석에서는 안 한다고 아예 말을 하는구먼 이렇게 마뜩찮아하는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이제 검찰이 반발하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더 세게 강행할 거라는 분석이 일단은 우세합니다. 관련한 속보가 저희 정치부의 중간에 들어오면요, 저희가 바로바로 이제 속보를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어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돌연 인수위를 떠났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뼈 있는 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태규 의원의 사퇴로 윤석열, 안철수 이 공동정부 구상에 금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었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인사는 당선인의 몫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글쎄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유 실장이 얘기한 그 발언을 들어보면 다소 또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금 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고 했고 박 씨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돌고 돌아서 그리고 공동정부 빨간불, 초고속 회담,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마지막 윤미향은 없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1박 2일간 TK 지역을 순회 중인 윤 당선인이 대구 달성 사저를 직접 찾았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우리 운전은. 네, 두 사람의 인연, 사실은 인연보다는 악연에 가깝습니다. 검사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하며 중형을 구형했고 수감된 박 씨는 지난해 마지막 날 특별 사면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은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과 새 대통령으로 마주 앉았는데요. 돌고 도는 인생사라는 말이 이처럼 실감나는 때가 또 있을까요?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의 몸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네, 오늘 만남에서 윤 당선인은 직접 5월 10일 취임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초청하는 건 자연스러운 전례이지만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나란히 앉는 모습, 이게 그려집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 화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보겠습니다.
자, 박 씨의 옥중서신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는요. 이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판단이 들었다. 자, 이어서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심정일까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윤석열 후보는 지지할까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자, 또 하나의 변수는 박 씨의 건강 상태입니다. 취임 후에 사면 후에 한동안 삼성 서울병원에 머물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요.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약 50분가량 회동을 마치고 나온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첫 만남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만남이 독대는 아니었는데요. 윤 당선인 측에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박 씨 측에선 핵심 측근이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짧게 브리핑도 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특검과 피의자로서의 어떤 일종의 악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당선인께서 하셨고 정책에 대한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취임식 부분도 우리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셨고 정말 지금 현재 건강 상태로서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 가능한 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 이제 통원 치료가 있을 경우에 경호 문제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는 경호 측에 각별히 당부를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건강만 허락한다면 못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임식 불과 3주 뒤에는 전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소위 윤심과 박심의 향배가 더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어떨까요? 보수 대결집 혹은 미미한 봄바람, 민심은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줄까요? 이 뜨거운 격려와 성원, 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들 여러분께서 제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포항에서 다시 등장한 어퍼컷이었습니다. 두 번째 픽은 공동정부 빨간불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룬 단일화 그리고 당선이라는 해피엔딩.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으로 새 국정과제 청사진을 함께 그려가는 모습까지. 자, 이 두 사람의 공동정부 구상은 이렇게 순풍에 돛을 단 듯 했습니다. 구호를 이렇게 바꾸시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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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수위가 출범한 지도 벌써 한 달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여러 현장을 동분서주하면서도 인수위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오죽하면 후보 때보다 지금 모습에 더 신뢰가 간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팀 한 달 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입니다.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어제 돌연 인수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아울러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수위원직은 물론 차기 정부 초대 장관직에도 뜻이 없다고 했는데요. 자, 이태규 의원, 사실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하마평이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조율, 또 10만 명의 경찰 조직을 아우르는 메머드급의 부처고요. 무엇보다 선거의 주무부처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선 김부겸, 전해철 등 민주당 현역 출신을 기용했는데 윤 당선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현역 정치인은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죠. 자, 결국 이 의원이 후보군에서 멀어졌고 그래서 인수위원직까지 함께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태규 의원님하고 저는 이 정권 창출 또 이 정권에 대한 참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사람 간의 신뢰는 저는 변치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 10일에 발표된 1차 내각 인선입니다. 총 8명의 후보자 중에 소위 말하는 안철수계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사 추천을 하겠다고 한 안 위원장 입장에서 다소 섭섭했을 만도 합니다.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도 사실 인사권자가 지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안 위원장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인선 과정에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조언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토로했고요. 그러면서도 인사는 당선인의 몫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쉽기는 해도 공동정부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말까지 나오는 건 탐탁치가 않은 듯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에게 인수위 복귀를 설득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주목되는 2차 인선인데요. 이르면 내일 발표됩니다. 대상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등 총 11개 부처입니다. 자, 교육부 장관에는 정철영 서울대 교수가 유력 거론되고요. 외교부 장관은 박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이 법무부와 행안부의 경우 정치인 배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고요. 안 위원장 측의 인사로 알려진 최진석 서강대 교수,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등이 이름을 올릴지가 관심입니다. 인재가 누구 편이냐, 누구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이 있고 그리고 또 개혁성과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픽입니다. 초고속 대담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24일 일본을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죠. 자,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동아시아 국가를 묶어서 함께 순방합니다. 동아시아의 핵심국인 대한민국 건너뛸 수는 없을 거고요.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께 드리는 윤석열 당선인 명의의 친서를 백악관 고위 당국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5월 10일 취임 후 불과 2주 만에 초고속 만남이 성사되는 건데요.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으로 문재인 정부가 51일, 박근혜 정부가 71일 만이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가 그려나갈 새로운 대북 정책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입니다. 자, 이 탄소 중립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탈원전의 속도를 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인수위가 대대적인 정책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속도와 방향,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은 탄소 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에 4% 이상 늘었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매년 4 내지 6% 이상 쌓아놓고 있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았고 또 현재의 방향과 속도라면 2050년 전기료가 5배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탄소 저감 목표는 유지하되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간의 조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 윤미향은 없다입니다. 자,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세청, 행안부와 함께 시민단체의 회계비위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이 같은 내용을 당선인 인수위 측에 보고했습니다. 시민단체 회계 비위에 대해 회계감사 전문가가 회계 집행,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제2의 윤미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체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죠. 자, 현재 업무상 횡령과 준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면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친여 시민단체들의 금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 시민 혈세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대가로 전 시장은 그 정치적인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네, 화요일 준비한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 오후에 만났고요. 대구 달성 사저에서 약 50분간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자, 아까 뭐 중요한 대화들 몇 가지는 이제 속보로 이제 신체커가 전했는데요. 그 이후에 들어온 소식까지 정리를 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회동을 마치고 윤 당선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박근혜 씨에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라고 했는데요.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언급을 하면서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서 죄송하다. 박 전 대통령이 하시던 일에 대해서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책을 계승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표현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씨의 부친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을 어떻게 운영했고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을 찾아뵙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이 이제 악연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두 사람의 이제 인연을 생각하면 표정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데 분위기는 어땠답니까? 꽤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더라도 좀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는 등 표정이 밝은 편인데요. 배석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두 분 간의 대화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 대통령의 얼굴을 좀 부으신 것 같다 걱정해 주셨고 저희가 차는 이제 민트차하고 한가를 준비했습니다. 한가를 준비해서 아마 다 드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처음 이제 당선을 보고 처음 뵙는 분이지만은 화면에서 많이 뵈서 그런지 아주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같다. 서문시장을 들렸다 왔는데 대통령께서도 힘들 때마다 서문시장 가서 길을 받으셨는데 당선인께서도 서문시장을 갔더니 길을 받은 것으로 기운이 났다. 일단 취임식 참석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셈이네요. 네, 권영세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요청드렸다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는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셨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건강 상태로는 자신이 없지만 노력해서 가능한 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네. 자,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제 대구시장 선거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주민에서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박근혜 만난 윤석열 당선인 늘 죄송했다입니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 민주당이 오늘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도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데요. 어제 검찰은 지도부 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강하게 반대했죠. 거치까지 거론한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도 박범계 장관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저희들에게 정권과 또 국회의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70년 됐습니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그런 권력을 향유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당론을 결정합니다. 2시에 시작해서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론을 채택을 하면 이 4월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요. 또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계획이라는 타임테이블까지 제시했습니다. 지도부는 검수완박 채택 쪽으로 바닥을 잡은 듯한데요. 검찰의 집단 반발이 오히려 당내 강경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검찰은 집단 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주적인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인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했던 자신들의 흑역사를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네, 의총에서 결정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지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수수사청을 신설해서 넘길지에 대한 겁니다. 검찰에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권한만 남겨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할지 여부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우려에는 검사들이 수사기관으로 직을 옮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간에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이 검사는 어떤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 일을 바꾸시면 돼요.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검찰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죠. 김호수 검찰총장은 어제 검수완박이 되면 직을 수행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거취를 거론하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오늘은 박범계 법무장관을 만나서 이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서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또 당연히 우리 검찰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이런 기능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장관께 그런 말씀 또 검찰에 좀 요청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한 거죠. 박 장관께서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는 지검장 18명이 모여서 총 8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 명확히 했는데요.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를 향해서 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더 들어달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고 충분한 논의와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여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재반 쟁점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네, 검찰 입장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과거 무리한 수사 몇 가지 때문에 수사권 전체를 박탈하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까다로운 주가 조작이나 재벌 비리 수사 문제에는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만약 이 검수 완박이 됐다면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묻혔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용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는 풀려났지만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잡아낸 점을 부각한 겁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사실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안 수사 요구 자체를 이제 못하면 더 이상 이제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네, 지난해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공백이 우려됐던 사례 좀 더 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금융 증권 범죄 합수단이 폐지가 됐다가 다시 부활한 게 대표적인데요. 경찰의 수사 역량의 시험대가 됐던 LH 사태도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일부 검사를 합수단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수사했던 게 대형 사건은 LH 사건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용두사미로 끝나고 흐지부지 끝났단 말입니다. 네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큰 불신들을 갖고 있고 네, 민주당이 만약에 당론으로 정하고 밀어붙인다면요. 국민의힘의 의석수로는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검수완박,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상임고문 등 여권 인사들을 지키기 위한 거다 이런 입장이지만요. 일단은 자세를 낮추고 민주당 내에 있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향해서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네, 6석의 정의당도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제동을 걸었죠. 지금은 이 공수처나 국수본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할 때라면서 시기도 방법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제 깊이 뒤돌아봐야 됩니다. 조국 사태 등 검찰 개혁을 둘러싼 좀 진영 간의 갈등이 결론적으로 탄핵 세력을 부활시켰고 또 검찰총장 대통령을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 정의당의 반대를 이유로 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죠. 최근 지방선거 공천 문제 같은 이 현안이 나올 때마다 소신을 내세우고 있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합니다. 네, 역시 당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조응천 의원도 반대 의견 명확히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검수 완박이냐,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조 의원 검찰 출신이기도 하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호수 총장이 거취를 표명한 점 감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더 밀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라면. 네. 그렇게 되면 과연 김호수 총장이 없는 검찰, 이 우리 민주당한테 좋으냐 나쁘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네, 의총 결과 나오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 일정 조율을 위해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검수 완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냥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다라고 초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보다 정상화되고 선진화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불속이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박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그게 돌석이 아닌지 또 돌석인지는 결국은 이제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네, 검수 완박뿐 아니고요. 곧 시작될 청문 정국에서도 여야가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상견례가 있었는데 협조를 구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뼈있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마 여야를 통틀어서 역대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분이 되실까 싶은데요.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것은 확실히 도와드리겠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이다. 과도한 자료 요구나 이거 증인 요구는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검증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거 여당의 시절에 했던 기준 그대로만 요구한다면은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쟁점입니다. 20억에 달하는 로펌의 고액 자문료 문제 불거졌죠. 국민의힘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 거다,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감쌌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전관 예우이자 후관 예우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액이고 돈이 급여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국민정서법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받은 것만큼 많이 세금을 내셨습니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비난의 여지가 있겠지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성역 4년 4개월 동안 고문을 활동하면서 총 18억 원 가량의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전관 예우입니다. 이걸 후관 예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액의 고문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먹튀 논란에도 관여됐다 이런 의혹이 나온 상태인데요. 당시 한 후보자는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고 추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정책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대선에서의 이 장면 준비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네, 즉 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윤 당선인이 연금 개혁에는 정작 문외한인 40년 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렇게 문제를 삼은 건데요. 결국은 능력보다는 친소관계, 논공 행상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알만한 그런 연금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복지에 관한 전문가가 들어서는 게 맞지, 단순히 당선인의 40년 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생소한 인물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과연 이게 실력으로 인선된 것인지 친분 관계로 인선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민주당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논란을 비롯해서 이 국회 당분간 시끄럽고 또 뜨거운 분위기가 될 듯한데요. 국회 상황실도 당분간 좀 뜨겁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란의 목소리 커진 민주당 내 강경파. 오늘 검수완박 D-Day. 네, 아까 이제 뉴스픽에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내일 추가 내각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청문회 정국이 더 달아오르겠죠. 하지만 일단 오늘은 이제 가장 핫한 건 여기 이제 검수완박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2시에 시작했고요. 한 6시쯤에는 끝이 날 걸로 보입니다. 혹시 회의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류정화 실장이 본인이 아까 뭐 합니다. 잘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보고는 있지만 류 실장이 전문이니까요. 네. 자, 오늘 이제 의총 민주당 투톱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좀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상 검수완박 추진 쪽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이 반면에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다. 이 검찰개혁의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한테 속보 전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신체커 참 많이 컸다는 생각이. 신체커 여기 제일 오래됐어요. 아, 많이 크다뇨. 그렇긴 한데. 키도 큽니다. 키도 크대요, 지금. 그 얘기는 어쨌든 하지 맙시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검수완박, 강경론이 힘을 얻은 가운데 이 신중론도 제기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조홍천 의원은 매파와 비둘기파가 싸우면 매파가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견은 개진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특이한 논리의 이 검수완박 옹호론도 있었는데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동안은 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또 기득권 챙기기로 일관했던 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보다 경찰이 더 권력을 잘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사법고시 합격에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만지는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경찰을 모욕하는 일종의 사진을 했습니다만 되자마자 벌써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바로 경찰이 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경찰청장은 신임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하니까 더 통제가 잘 된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선 전 장관입니다. 경찰 비하 발언 혹은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면서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했는데요. 박정은 장관 본인은 2011년 법사위 간사로서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드러내고 검경 수사권 분리에 첫 단추를 끼웠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발제에서 잠깐 봤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분위기죠, 조 멘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은 기준이 없고 컨셉이 없고 안배가 없는 산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인선을 통한 국가 비전은 보이지 않고 능력을 중시한다면서도 정작 윤 당선인의 친구를 낙점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했는데요.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 직이죠. 출산은 애국이라는 칼럼글이 문제가 됐는데요.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다. 결혼과 출산이 애국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원희룡 후보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원 후보자 일단 국토위를 경험한 적이 없고 부동산 관련 경력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이 원 후보자의 평소 의견 달랐다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보면은 윤 후보자 같은 경우 250만 가구 건설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 원 후보자 같은 경우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거는 저는 청문회 때 꼼꼼하게 이 전문성 분야 얼마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네, 같은 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점을 감안하면 좀 이례적인 반응인 겁니다. 원 후보자가 대선 경선 당시에 대장동 1타 강사로 이재명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점 반영이 된 듯한데요. 이재명 고문과 가까운 조홍천 의원은 말빚을 많이 졌다. 재승덕하다. 그러니까 재주가 덕보다 많이 뛰어난 분이라면서 벼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면 비판했다는 거죠? 네,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 정부가 거부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5년간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를 보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도대체가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권선홍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서 걱정이다라면서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애둘러 비판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하향 안정화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난의 목소리 커진 민주당 내 강경파. 오늘 검수완박 D-Day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해시태그는 오미크론 변이입니다.
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 우리나라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조합 변이 XL 감염자는 지난달 23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3차 접종까지 받은 무증상 확진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은 지난 2월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영국에서만 약 66건 확인됐는데요. 영국 보건안전청은 재조합 변이가 대부분 특별한 확산 없이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기존 오미크론과 특성 차이가 크지 않고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해외에서 유입됐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펑인데요.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젯밤 부산의 도심 골목가 섬광과 함께 파편이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폭발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사건 당시 펑 하고 터지는 소리를 들은 행인의 신고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CCTV에서 범인이 폭발물을 설치한 뒤 현장 인근에서 원격 조정을 해서 폭발시키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생화학을 전공한 무직자로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배운 뒤 관련 물품을 직접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나치식 인사인데요. 이번에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상대 1위의 자리에 선 한 소년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린 뒤 손을 위로 뻗습니다. 이내 크게 웃기도 하는데요. 영상 속 소년의 이름은 아르템 세베리우킨, 러시아 출신으로 15살인 카트레이서입니다.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에서 1위에 오른 뒤 나치식 격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논란이 일자 세베리우킨은 개인 SNS를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나치식 인사라고 보는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나치즘을 끔찍한 반인륜 범죄로 여긴다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속팀은 그와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성상납 의혹을 두고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죠. 강 변호사는 오늘 아예 관련 수사 기록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역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들의 관계를 주민에서 정리했습니다. 네, 가수 남희 씨의 영원한 친구라는 곡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우정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는 영원한 친구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친했던 이들이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례가 있죠. 아, 여보세요? 어떻게 지내요? 아니 공천 뭐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가 발전한 건 아니고. 저기 이준석 씨. 안녕하세요, 저 김구라인데요. 강용석 변호사님이 우리 저 이준석 의원하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돌발적으로 전화를 거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강 변호사가 방송 녹화 도중 즉석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인데요. 비교적 화기애애하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최근 통화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도대체? 아 그거 다 저 뭐야 고발도 취하고 아니 고발은 무슨 아니고 왜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진짜? 말씀 보시죠 뭐. 제일 중요하죠 뭐.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보시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해주세요. 예. 네, 네. 네, 준스톤과 드래곤스톤 어느 스톤이 더 센지를 두고
컬링 한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화를 들어보면 그 옛날과 달리 지금은 갑을 관계가 역전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대표가 강 변호사에게 상당히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둘러싼 둘 간의 폭로전, 정말 막장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강 변호사가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에서 과거 이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 시작이었죠. 2013년 8월 15일 의전 담당 김땡땡 실명을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130만 원을 썼다. 숙소 및 접대. 대상은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 이 대표는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해당 의혹은 다 허위고 강 변호사를 형사 고소해 놓은 상태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었죠. 그러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게 강용석 복당 거래 미수 사건입니다. 강 변호사가 동영상을 내려주는 대가로 이 대표에게 복당을 허가해달라고 거래를 시도해 왔다는 건데요. 강 변호사의 복당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죠. 이후 둘 사이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일주일 가까이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 오늘은 이 대표를 향해 진실 게임은 가세연이 아니라 성접대 당사자들과 벌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아예 작정한 듯 페이스북에 관련 수사 기록 등을 연달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36페이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이준석 위원이 7월 11일 목요일에 회전을 내려오므로 저녁 때 안전하게 술자리 하는 공간 마련하라고 요구함. 이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실명과 연락처까지 공개했는데요. 궁금하면 해당 경찰에게 직접 물어보라며 말이죠. 여기서 애꿎은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런 두 사람의 싸움에 괜히 휘말렸다 난처해진 분인데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 당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데 대해 관종이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는 걸 두고 부적절하다라고도 했는데요. 이번엔 그러자 강 변호사, 홍준표는 인생이 부적절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입니다. 선거운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이 대표를 거들면서 강 변호사에게 한마디 했죠. 아무래도 홍 의원과 이 대표 간 신뢰가 두텁기 때문일 텐데요. 제가 원래 방송할 때도요. 그 패널 중에 민주당 패널이 있어 친한 사람만 갈고요. 네. 홍준표 의원과 친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홍 대표님하고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와 홍 의원이 팀플레이를 펼치자 강 변호사도 서둘러 깐부를 찾아 나섰는데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죠. 강 변호사의 선택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간 가세연 채널을 운영하면서 일방적인 친박 노선을 걸어왔는데요. 반면 홍 의원은 대표적인 비박계 인사입니다. 이 대표는 박 씨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박근혜 키즈 출신이긴 하지만요. 최근엔 탈박을 선언했던 바 있습니다. 다음 주 뇌절 좀 그만했으면 하는 단어는 박근혜 키즈 영선 한 대표. 박근혜 퀴즈. 차라리 그냥 이준석을 까면 되는데 박근혜 퀴즈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박근혜 퀴즈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제 충분히 정치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퀴즈라고 불리기엔 본인 스스로도 많이 컸다고 느끼는 모양인데요. 많이 컸네, 동생.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와 홍 의원 둘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카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라는 판단이었겠죠. 그래서 강 변호사가 찾아간 곳이 유영하 변호사의 개소식입니다. 홍 의원과 대구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자 박 씨가 공개 지지를 표명한 후보이기도 하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을 통해 유 변호사의 개소식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은연중에 박근혜 파이팅, 홍준표 망해라란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런저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후원회장을 맡으신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상대가 홍준표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었나. 어제 유 변호사의 개소식 어찌 보면 안티 홍준표, 안티 이준석의 정모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강 변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개소식에 참석한 이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땅바닥에 대버린 사람이 그렇게 대구시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홍 의원과는 지독한 악연으로 얽혀있는 분이죠.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2등, 최고위원인 저를 여자라는 이유로 주모라고 불렀습니까? 혹시 낮술 드셨습니까? 그럼 제가 술 따르는 여자로 보이시나요? 회의 때 서슴지 않고 제게 뱉던 말을 결국 공개석상에서 주모로 샜군요. 여성 비하에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홍마초. 지금도 돼지 발정제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지난 2017년 당 대표였던 홍 의원과 벼랑 끝 설전을 벌이다 당에서 제명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엔 반드시 홍 의원의 당선만은 막아야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유영하 변호사의 손을 잡았는데요. 유 변호사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저 유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다 사라져 갈 때, 심지어 인연을 부정할 때도 묵묵하게 박근혜 대통령 곁에서 그 고난을 함께했던 한 사람, 진정성을 갖춘 그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기 위해서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유 전 최고위원,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도 그다지 좋지만은 않죠. 지난해 탈당자에 대한 그 대사면령을 내렸던 이 대표가 유 전 최고위원의 복당 신청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도 들어왔는데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전에 들었었거든요. 저는 홍준표에게 손해배상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힘을 다 모아야 될 텐데. 결국 강 변호사와 류 전 최고의 유영하 지지 행보는 이 반이 반홍이란 그 맥락과 맞닿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인물들 간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친소 관계를 통해서 이슈를 풀어봤는데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게 정치판의 매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정치판에 좀 더 인정이 넘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남희 씨의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늘 경선 대진표가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11개 광역단체장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재철 전 의원은 공관위 발표 직전 중도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충북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던 이혜윤 전 의원은 컷오프 탈락했습니다. 네, 심재철 전 의원이 이제 중도 사퇴했는데 김은혜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는 거죠? 네, 오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최근 들어 지방선거가 다시금 대선 시즌2로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혼탁해지는 것을 보고 경기도를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각오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제가 가졌던 경기 발전의 꿈은 김은혜 예비후보가 잘 이뤄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김 후보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의 필승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심 전 의원의 김 의원 지지 선언에 유승민 전 의원은 유승민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직 실력으로 승부한다고 의지를 다졌는데요. 공관위의 공천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심재철 후보님의 꿈, 김은혜 후보님의 꿈, 함진규 후보님의 꿈,
경기도 당원의 꿈, 경기도민의 꿈 모두 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경기도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해서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당심을 보완하려 했던 포석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요. 자신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관계를 톰과 제리에 빗댔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인데요. 안 위원장과는 갈등 관계는 아니고 톰과 제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끔 일이 있을 때 통화한다. 합당 관련해서 논의할 때도 전화를 했다라면서 톰과 제리는 거의 끝날 때는 해피엔딩이다. 걱정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각자 상상하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에게 6일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제안을 했었고 안 위원장이 고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이준석 대표는 언론을 통해서 던져보고 안 하신다고 해도 나중에 또 던져야지 이러고 있다면서 다시 부탁드릴 것이다. 삼고초려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안철수 위원장께서 선대위원장을 하셔도 지금 이 국민의힘 당 후보들의 면면을 아직 파악 못하셨기 때문에 실무를 수행하는데 약간의 부담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당에서 조력해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체권은 모르죠? 톰과 제리. 알죠? 알아요? 네. 톰이 고향이에요, 쥐예요? 톰이 고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얽히고 설킨 친소관계 잔혹사, 강용석 류어의 유영아 개소식 찾아간 사연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정치 생명을 걸고 나왔다며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누가 승리를 위한 카드인지 경선을 통해 가리자는 제언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역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정봉주 전 의원도 경선론에 힘을 실으면서 송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들었다던 독배, 아무래도 민주당의 독이 된 듯 싶습니다.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죠. 송탐 대실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송 전 대표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마 결심, 자출이 아닌 차출이다. 당원들이 소환을 했다는 겁니다. 41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송영길 출마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몇몇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수진 의원이나 전용기 의원, 이용빈 의원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고 또 정성호 의원께서 찾아오셨고 또 3천여 명에 달하는 일반 당원들이 2,424원 후원금을 보내서 서울로 이사와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의 생각과 달리 출마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어제는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전원이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변화된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과 정책을 통해 서울을 되찾아야 한다.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파격적인 새 얼굴 발굴 등 민주당의 모든 자산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2,424원 후원금에 맞서 100원 후원금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백 돌아가라는 겁니다. 송 전 대표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이제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는 듯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이제 출마를 결심할 단계에서는 나서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뭐 또 정봉주 전 의원이 여러 명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혹시 빠지셔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유, 제가 정치인이 뭐 애도 아니고 제가 5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진퇴가 가벼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출마를 접을 순 없다는 겁니다. 유력 후보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쉽지 않은 선거잖아요.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 2년을 포기하고 출마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가. 앞서 국회의장이 될 기회도 포기를 했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의장 될 기회도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기회죠.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여기에 의장직을 생각하고 있었더라. 도대체 대선 패배의 책임은 어떻게 질 생각이었을까요? 문득 궁금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송 전 대표의 이른바 출마를 통한 책임론, 선뜻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게 어떤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고, 특히 무슨 경쟁력 얘기를 처음에 하셨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보면 그렇지도 않고요. 송 전 대표의 경쟁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는 후보냐는 건데요. 본인도 장담하긴 어려웠나 봅니다. 어차피 지는 선거라는 말까지 했죠. 국민의힘에서 이런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저는 이제 실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지는 선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는 지러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선거에서 어떻게 흥행이 일어나겠습니까? 송 전 대표도 아차 싶었나 봅니다. 말을 슬쩍 바꿨습니다. 아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온 후보가 있겠습니까? 제가 꿀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꿀벌은 이미 만들어진 꿀을 찾는 게 아니라 꽃을 오가면서 경쟁력을 만들어 꿀을 먹은 것처럼 경선에 들어가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겠다고 해서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신이 경선 과정에서 불쏘시개가 돼도 좋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후보군도 있죠.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 예. 경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 경선의 흥행을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만약에 대마가 잡히면 그건 또 그런 경선 그 흥행이 제대로 바람이 제대로 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송영길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비책을 공개하겠다. 근데 오늘은 안 합니다. 경선에서 송 전 대표를 잡을 비책이 있다 자신을 했는데요. 당내에서 송 전 대표를 그만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오히려 동정론이 일어서 본인의 경선 가도에 지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당원들은요. 일단 의원들을 좀 싫어합니다. 그럼 의원들이 이제까지 당신들이 뭘 했는데 왜 나서는 송영길을 비판하죠? 하면서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동정론이 일어요. 송 전 대표와 정봉주 전 의원의 공통점,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건데요.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움직임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전략이라는 게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도 우리가 경기도에 모셔서 전 국민 경선을 해달라고 한 것도 원칙대로 하자. 당원 반, 국민 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민주당 서울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무슨 의논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하라고 했고 6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도 또 외부에서 글쎄요, 현재 출마를 선언한 후보군으로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당 지도부는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좀 더 찾아보자는 입장이죠.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한 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후보자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선에 참여를 시키든 전략공천을 하든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뛰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무한 계단,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전략공천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데려온 경기지사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죠. 당에선 합당 이슈를 고리로 김 대표의 안착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선 불만이 큽니다. 불공정 경선이 아니냐는 겁니다. 당 지도부와 김동연 새물결 대표와의 반복되는 합당 이벤트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접어두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김 대표가 인지도에서 앞서며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죠. 기존 민주당 후보군들 입장에선 역전의 발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안민석 의원, 이른바 반 김동연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저희 3인은 정치적 뿌리가 같기에 단일화의 명분과 당위가 있습니다. 또한 단일화로 김동연 새물결당 대표와 1대1 대결을 만든다면 민주당 경선이 흥행하게 되고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에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조정식 의원의 답변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이어온 그 과천 대 후보가 합심해서 그 3자 단일화를 먼저 한다면 전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생각해본 게 본 바 없다. 당당하게 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네. 안 의원과 염 전 시장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실현할 후보, 이른바 적통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건데요. 김 대표는 굴러들어온 돌이란 이야기겠죠. 글쎄요,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에 선뜻 입당할 외부 인사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김 대표의 후보 자질 문제, 이건 별개죠. 조 의원은 단일화 대신 검증을 위한 TV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합당 작업이 늦어지며 제대로 된 검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단순 인지도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을 계승 발전하고 경기도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된 도지사를 후보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보를 알리기 위한 지역순회 연설도 TV 토론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 쫓겨 정책과 자질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 우려됩니다. 염 전 시장도 TV 토론을 제안했지만 검증의 방향은 조 의원과 조금 달랐습니다. 공직 생활의 전성기를 MB 정부에서 보낸 김 대표가 과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될 자격은 있는지 공개 토론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자 토론이든 사자 토론이든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일단 TV 토론 제안에 김 대표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간만 맞으면 할 수 있다. 피하지 않겠다. 즉각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TV 토론하면 JTBC죠. 내 후보의 자질과 정책 검증, 정치부 회의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톡손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경기지사 토론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아까 토론킹 그 박지훈 변호사 생각이 나네요. 그게 머리 모자에 쓴 거. 국장이 더 귀여우십니다. 토론하면 토론킹, 복국장. 왜 갑자기 왜 그래요? 인사 시즌도 아닌데. 네, 속마음을 해설해드리면 본인은 일하기 싫다. 그냥 국장 혼자 일하셔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제가 먼저 쉬는 걸로 정리를 뭘 해서 쉬어요? 쉬긴 뭘 쉬어요? 토론 어디? 때. 토론 때 왜 쉬어요? 저는 국장 옆에서 자막 달고 있겠습니다. 역시 신작가 바뀌었네요. 유 실장 때문에 오늘 준비한 소식을 못 전할 것 같은데 의총은 챙기고 있어요? 네, 지금 바로 챙기고 있는데 6시 전에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6시 거의 다 제가 됐는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그리고 대전과 충남 등 9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번에 좀 새롭게 도입한 AI 면접 시스템이 있죠. 첫 선을 보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지역별 현안을 면접 질문으로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AI 면접 모습 한번 직접 보시죠. 제주도의 연관 키워드 중 제주개발공사, JDC 키워드가 모두 언급량 상위에 등장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키워드도 보이는데요. 제주도 내개발 이슈 중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면접에는
오늘 면접에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부산 등 9개의 지역이 빠졌는데요. 민주당은 이들 지역도 후보자를 뽑기 위해 면접을 진행할지 등을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공관위 관계자는 만약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한다면 면접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향후 일정과 후보자 선출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AI가 좀 지루하게 질문을 던지네요. 좀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오늘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중진 의원들이 박 위원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내 안팎에서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중진 의원들이 박 위원장에게 잘하고 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깐부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정당사 초유의 이 실험이 성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중진 의원님들이 우리 박지원 위원장의 존엄과 권위를 잘 지켜주는 그러한 좀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잘하실 수 있을까 저도 의구심이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큰 방향을 용기 있게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상시기의 잔다르크가 되셨지만은 언젠가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당 활동을 거쳐서 남녀와 노장층 모두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다음 세대 지도자 중 하나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 비대위원장은 발언을 할 때마다 힘든 시기에 이 내부를 공격한다 이런 비판도 들었지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용기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성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좀 쓴소리도 나왔다고 하고요. 수도권 선거와 부울경 선거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지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전략 공천 얘기가 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송영길 출마 찬반 무한계단, 정봉주 동정론 일어 비판 그만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총 속보는 저희가 내일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